한계라는 것을 어떤 한 장면으로 표현한다면 벽을 만나는 순간은 정말 이것은 내가 결코 이길 수 없구나,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벽을 맞고 자신이 쓰러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제가 그 벽을 밀어낸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저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경험한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11방울만큼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10방울의 만큼 땀을 흘렸는데 9방울만큼 내가 발전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10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을 노력하면 정확하게 10시간만큼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과 똑같은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항상 겹쳐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해야 돼.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학생회 때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같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겹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학생으로서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더 보고 싶으시면 아래쪽 댓글란 상단에 걸어둔 링크를 클릭하세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응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야. 휴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휴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현라인 아침 미팅, 더 랑현 라이브. 대화를 하다 보면 삶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을 가만히 보면 혼자서 고민을 하거나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비즈니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식당 주인들은 왜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을 지으면서 창업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대박집을 찾아가서 비법을 전수해달라고 부탁해 볼 생각을 못할까요? 일찍이 공자는 분발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고 애태우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질문해야 답을 얻을 수 있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주력 아이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전문가가 될 것인지 어떤 리더가 될 것인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이야기 잠시 해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에 나오신 이수연 사장님, 한 달 된 새내기 사장님이시죠? 그 떨리는 목소리가 우리들이 처음 사업을 했을 때 그때를 연상케 했는데요. 한 달 사업하고 420만 원 커미션 받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대가는 사장님이 티알미 임상으로 그 감동을 열정적으로 표현한 귀한 대가라고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눈빛에서 꼭 싱가포르 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메인 게스트 기훈정 사장님, 어제 사장님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해 주셨는데요. 컨택한 사람을 바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개인 시스템과 그룹 시스템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셨는데요. 자, 어제 상황에 맞는 보상, 그리고 콜드하는 방법,
멘트, 클로징 너무 좋았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순서 안녕하세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장님은요. 투잡으로 3년간 뉴스킨을 하시다가 출산으로 인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하게 들어오는 50만 원 정도의 커미션 덕분에 다시 재기하는 이유가 되셨다고 하네요. 자, 메타 프로모션 때 다시 사업의 활기를 찾고 TR라인트로 괌 트립 조건을 완성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진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문형숙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이소영, 이명민 스폰서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이현서, 송영덕 그룹장님이십니다. 네. 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떨지 마시고요. 네, 사장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숍을 하면서 투잡으로 뉴스킨을 만났고요. 뉴스킨을 1년 정도 하면서 너무 뉴스킨이 좋아서 뉴스킨 하는 신랑을 만나서 뉴스키너와 결혼을 해서 정말 큰 꿈을 안고 뉴스킨을 시작했는데 임신을 하면서 육아에 올인하는 바람에 육아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도 사업자 유지가 되면서 매달 커미션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뉴스킨의 큰 꿈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사장님. 뉴스킨 사업하는 신랑을 만났어요. 네. 네,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장님이 메타 프로모션 할 때 메타 엄청 잘하셨어요. 그리고 TR라인T가 버무러져서 괌 트립 조건을 어렵지 않게 달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이야기 좀 자세히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집에서 아기만 보고 있는데 저희 스폰서님과 그룹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장님, 우리 다시 뉴스킨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직접 찾아오셔서 메타를 잘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전에 TR라인T는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정말 잘 이쁘게 건강까지 이렇게 겸해서 되셨는데 그분이 삼성에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보시고 삼성에서 나무에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듯이 많은 분들이 소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키맨이 있으셨었는데 그분이 오산 사우나를 20년 정도 꾸준히 다니시던 분이셨는데 거기서 또 오산에서 사우나에서 많은 분들이 소개가 나와가지고 제가 괌트리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정리 한번 다시 해드려 볼게요. 사장님이 이제 사장님 파트너 중에 그만둔 사업자가 한 분이 있으셨는데 그 밑에 있는 소비자의 끈을 사장님이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키맨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키맨을 통해서 소개를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삼성 직원 식당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직원들과 지인들을 다 동원해서 TR라인T 꾸러미 맥주를 사장님한테 선물하신 거죠. 거기에 한 꾸러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둔 파트너의 또 지인이 소비자를 통해서 또 키맨이 나타났는데 사우나에서 알게 된 분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꾸러미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이 두 군데에서 괌 OV가 모두 채워진 거죠. 그때 당시 사장님은 TR라인T, 해독 제품, 메타 3개 세트 이렇게 묶어서만 판매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을 통해서 키맨을 통해서 소비자 레버러지가 줄줄이 일어났는데 2 곱하기 2를 하신 거죠. 그때 이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뉴스킨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파마맥스를 정말 제가 열심히 먹고 저희 가족이 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 이렇게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해서 기적같이 괌 트립을 달성할 수 있었고 제가 그 고객님들을 아픈 곳을 만져주면서 치유해 드려가면서 이쁘게 살까지 빼드릴 수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해드릴 수 있는 거에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사장님 마음이 참 예쁘세요. 지금 막 그 설레임과 떨림이 있으셔가지고 다 얘기를 못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얘기해 드리면 돼요. 나한테 어떤 이런 기회가 왔지? 진짜 이분들을 건강하게 관리해 드리고 싶다라는 좋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힘들지 않으셨대요. 그 얘기를 듣는 제가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만났는데 내 파트너로 영입이 한 명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장님은? 네. 네, 그때 제가 고객님 관리를 많이 해드리고 했지만 저는 그때까지는 정말 제품이 좋아서 제품만 열심히 팔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이현서 그룹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장님 하는 거 뉴스킨 아니야. 시스템에 참여해야 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지금 아기를 봐야 하고 육아를 해야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잠시 내려놨는데 시스템에 제가 그분들을 제가 시스템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TRM로 제가 이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저부터 시스템에 참여 적극 100% 하고 지금은 옛날에는 제품만 전달했다면 이제 나랑 같이 트립 가자라고 하면서 나랑 사업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시스템에 초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그때는 판매에만 급급했었고, 아이 때문에 더 나와서 더 배우고 시스템을 익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쉬움이 많죠.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 깨우침이 많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거니까, 사장님, 이 사례에서 교훈을 받았으니까 준 것이니 괜찮아요. 사장님, 후회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팀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네. 사장님, 괌 달성을 그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가지 못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때 괌을 정말 행운으로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분리불안이 심해서 아깝게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괌 트립을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 트립을 정말 싱가포르 트립을 무조건 간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달성은 했지만 그 아이의 어떤 그 분리불안 때문에 상황이 또 그때 또 다 맞지 않았고 그래서 가질 못했지만 지금은 아이가 5살이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혼자 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지금 좋아졌죠, 상황이. 그래서 사장님이 이번에는요, 제가 반드시 싱가포르를 가겠다라고 선포하듯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장님 스타일을 제가 보니까 마음 먹고 얘기하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본인이 마음을 먹고 선포한 것 중에 안 해낸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봤어요. 사장님이 야, 이분이 이번에 일 내시겠다. 싱가포르 달성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나는 싱가포르를 반드시 간다라고. 맞죠? 네. 네. 자, 네, 사장님이 사장님의 말 속에서 저희는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때가 이랬지만 나는 그걸 내가 후회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그걸 계기로 잘할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목표와 바람이 있으시면 오늘 선포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에 한 팀 꾸리고 또 다음 주에 열심히 해서 한 팀 꾸려서 싱가포르 무조건 도전하고 달성해서 그곳에서 같이 행복한 꿈을 더 꿀 수 있도록 제가 무조건 달성하겠습니다. 네, 한번 외쳐주세요. 누구는 싱가포르 간다.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문영수 무조건 싱가포르 갔다. 네, 갔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공지사항 시간입니다. 4월 30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찾아가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자, 오아시스의 백만장자 이종옥 사장님께서 초등학교 교사가 찾는 오아시스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텐데요. 이종옥 사장님의 강의에 초대되시면 사업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선택한 뉴스킨 사업이라면 신뢰가 100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사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뉴스킨 비즈니스의 가치를 제대로 듣는 시간이 될 텐데요. 적극 초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4월달 챌린지 2주 연속 제가 똑같은 얘기를 오늘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팀에서 세 팀이면 9명이죠. 처음 방송 들었을 때는 부담스럽다가 어제는 방송에서 싱가포르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 팀 꾸리자라고 제안했더니 성과가 났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싱가포르 영상 보여주셨어요? 네. 라이브에서 뭔가의 정보를 들으시면 현장에서 바로 써먹으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성과가 나셨대요.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나의 LT라인 새 레그를 적극 찾는 개념으로 바뀌셨다면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한 팀을 꾸리고요. 또 한 분이 한 팀을 꾸리는 식으로 3명을 찾으신다면 LT 새 라인이 생기는 거죠. 오늘 아주 목소리 힘을 주고 나와 같이 한 팀 꾸리고 돈 벌자. 역대급 수상품 받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강력하게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성의도도 한 팀 꾸리기입니다. 나와 TR90 한 팀 만들고 돈 벌자. 나와 TR90 한 팀 만들고 돈 벌자. 컨택한 분이 돈에 관심을 보이면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겁니다. TR90 한 팀 만들고 우리 유스킨 사업 유통권 받자. 우리 유스킨 사업 유통권 받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제 기윤정 사장님 주신 팁을 응용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이러겠죠. 유통권은 어떻게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때 보상을 더 자세히 푸시면 되겠죠. 컨택한 이분을 통해서 한 팀 만들고 바로 소개가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프로덕트 아카데미 바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은요. 증상별 호전 반응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제대로 배우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암연구원 출신 1타 강사 강효연 사장님을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사장님. 네, 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네, 공유하시고요. 사장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바로 강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호전 반응, 우리 MC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호전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먼저 저에 대한 소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14년 동안 일을 했어요. 주로 암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였고요. 이렇게 치료제를 개발하고 나면 환자들한테 직접 사용하기까지 여러 단계 임상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그 임상시험을 하는 부서에서 제조부서 책임자로 또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고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었고 환자 한 명 한 명의 치료제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치료제를 만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도 했고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만족감도 굉장히 컸는데 문제는 이 회사를 제가 죽을 때까지 다닐 수 없다는 생각을 입사할 때부터 하게 되었고 그래서 늘 회사를 다니면서도 은퇴 후를 또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던 중에 남편이 어느 날 뉴스킨 사업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왔고 제안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뭐 바로 좋다고 하진 않았었지만 남편이 계속 설득을 해서 뉴스킨 세미나를 제가 한번 듣게 되고 나서 그리고 1년 동안 알아보고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뉴스킨 사업을 전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전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성의도가 TR라인-T 한 팀 꾸리기잖아요. 일주일에 한 팀 꾸리기. 잘들 하고 계신가요? 다 잘하고 계실 텐데, TR라인-T를 하셨던 분들은, 매니아가 되셔서 계속 다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번에 새롭게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잖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잘 안내를 하느냐에 따라서 매니아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안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안내를 해드리는 거, 호전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호전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좀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호전 반응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호전 반응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제가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전 반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호전 반응은 언제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걸까 해서 좀 보니까 중국의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서경에서 약을 복용하고 호전 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면 질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말한 구절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호전 반응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호전 반응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오래 알아온 병이 나으려면 일정한 호전 반응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동양의학에서는 호전 반응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호전 반응이 뭘까를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정의가 뭘까라고 해봤는데요.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질환을 극복할 수 없는 몸을 극복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아픈 만큼 좋아진다. 아파야 낫는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건강 스위치 전원이 켜지는 순간이다. 불이 들어와서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어떤 첫 신호를 알리는 것. 이게 바로 호전 반응이다라는 거고요. 우리 체내의 왜곡된 상태를 정상 상태로 되돌린다. 비정상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게 바로 호전 반응이다라는 거고요. 명현 반응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고 적응 반응이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몸에는 면역이라고 하는 내 몸을 지키는 굉장히 되게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독소가 쌓이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몸이 망가지게 되면 망가질수록 우리 몸은 망가져가는 우리 몸에 또 적응을 합니다. 사실 내 몸은 굉장히 약해지고 있으니까 내 몸을 정상으로 되돌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스위치가 켜지는 거, 이런 거에 시초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런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에이즈락이 들어갈 때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기 힘든 몸이 되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 에이즈락,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런 제품을 이제 해독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안 좋아져 있었던 거네. 좋아질 부분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호전 반응이라는 어떤 반응들, 굉장히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 어떤가요? 어떤 내가 정보가 전혀 없었다 그랬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두통이라든가 위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 이러면 일단 딱 처음 하는 생각은 어떤 거죠? 이거 왜 이러지? 뭔가 나한테 안 맞나?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보통 10명이면 거의 뭐 9명, 10명이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옛날에는 우리 동양의학이 이런 동양의학에 대한 치료가 대부분이었다면 우리 현대에 와서는 지금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병원을 그냥 가죠. 그러니까 양방 치료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양방 치료에서는 적응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전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고 안 좋게 생각하게 된 게 이런 뿌리가 깊어져서 뭔가 안 좋은 걸로 인식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편견을 좀 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게 동양의학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양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을까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이런 개념이 먼저 그래서 동양의학과 현대의학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반대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일단 동양의학은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양의학으로 어떤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든가 치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체온이 좀 상승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체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면역이 높아진다라고도 얘기 많이 들으셨죠. 현대의학은 반대예요. 성질이 좀 차갑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많이 받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의학은 목적장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디를 좀 어떤 부분을 좋아지게 하려고 약을 먹게 되는 케이스가 딱 있죠. 뭐 간이 안 좋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그다음에 뭐 피부에 뭐가 난다든가 뭐 이런 목적장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분적이다라는 거에 반해서 동양의학은 목적장기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걸 먹으면 눈이 좋아질 수 있고 또 뭐 이런 어떤 장기들도 목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왜 없다라고 했냐면 여길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별한 목적장기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동양의학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호전 반응이 될 수 있겠고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우리가 부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학은 독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 파괴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 동양의학은 독성이 없고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병원 약 드시는 분 어떤 내가 병원에 갔더니 어떤 뭐 어디가 안 좋다고 이제 병명을 진단받고 약을 먹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약을 먹는데 그게 장기적이 된다 그러면 몸에 어딘가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 병원 약을 진단을 받고 먹게 되면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먹어야 되지만 이 부분이 분명히 어떤 다른 부분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례를 들어보면 우리 피부과에 가서 어떤 내가 피부 문제가 있어서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성 약을 타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걸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이 피부과 약은 그 부분을 진정시켜주는 일은 분명히 하지만 뭔가 위에 무리를 주고 간에 무리를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간을 보호하는 그리고 위를 보호하는 약을 같이 주죠. 그래서 알약 개수가 되게 많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분명 다른 부분에는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이런 또 피부도 어떤 원인을 치료하는 일은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안 좋게 하는 원인을 없애주는 일들을 분명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동양의학에서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양에서는 그러면 이런 의미가 전혀 없나?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서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힐링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 때 사실 조금 참으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정도가 심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참으면 이게 지나가고 그리고 나면 내가 몸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첫 단추라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걸 참지 못해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해서 위기의 순간이다. 그래서 힐링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 얘기를 보면은 힐링 크라이시스는 사실상 좋은 거다. 그리고 우리
해독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이 작용한다 그러면 사실 힐링 크라이시스가 나타나는 게 진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보시면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더 좋은 몸이 되기 위해서는 더 어렵고 더 긴 이런 반응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서양에서도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전 반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네. 우리 호전 반응을 항상성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연관이 깊거든요. 제가 지난번 언젠가 강의를 할 때 우리 인체는 항상성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과정이다. 몸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인데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원래 내 몸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을 계속해서 이 밸런스를 유지해가는 게 우리 몸이 계속 하고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지금도 내 안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있냐 하면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 티알미 얘기하면서 인슐린 저항성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몸에 혈당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 몸 내에서는 변하죠.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원래의 혈당으로 낮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원래대로 낮춰주는 거고요. 항상성이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더운 곳에 가면 어떤가요? 더운 데 가면 우리 몸이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땀을 배출하죠. 땀을 흘려서 체온을 다시 내리려고 하죠. 그래서 원래의 나의 체온으로 다시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다, 보면은 다 항상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거는요. 우리 몸은, 나빠져 있는 지금 나의 상황에도 적응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좀 몸이 나빠져 있으면 여기에도 적응을 잘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정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적응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에이즈락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TR9T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TR9T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조차 우리 몸에서는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동이 생기는 게 바로 호전 반응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전 반응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싶냐 하면 호전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근육통이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우리 운동 요새는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운동을 할 때 근육통이 생기면 어떤 생각하나요? 나 몸 좋아지려고 튼튼해지려고 운동했는데 왜 아프지? 왜 뉴비트를 탔는데 허벅지가 아프지? 왜 산을 올라갔는데 다리가 아프지? 이런 게 바로 근육통인데, 그러면 이게 뭔가 내가 몸이 좋아지려고 운동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몸이 아픈 거 보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나요? 그러지 않죠. 운동을 하면 좀 이렇게 근육통이 생겨야 사실 좀 뿌듯하지 않나요? 나 오늘 운동 제대로 했구나. 이제 몸에 좀 근육이 붙겠구나 하고 이런 근육통을 즐기시죠. 그리고 살짝 이제 저도 그런데 뭔가 뉴비트를 타서 익숙해지면 이 요새 새로 나온 코스 22km짜리 있잖아요. 이런 거 타면 되게 처음엔 힘든데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면 또 그렇게 근육통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살짝 서운하기도 해요. 운동을 좀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죠. 그렇듯이 호전 반응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호전 반응이 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기만 하면 나 이제 몸이 뭔가 좋아지려나 보네. 이 부분이 되게 안 좋았었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전 반응에 대해서 이거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에서 내 몸이 이제 이렇게 좋아지겠구나 기대하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전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증상별 호전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호전 반응을 종류별로 좀 나눠봤어요. 이완 반응이 있는데요. 이완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몸이 쭉 한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쁜 상태에 이미 놓여 있었던 장기가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일단 한번 쭉 늘어지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나른함, 졸림, 권태감 뭐 이런 거가 대표적인 반응이고요. 그리고 과민 반응은 그동안 면역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복원이 되는데 그러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걸로는 변비, 설사, 부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면역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몸이 좋아지면서 뭔가 안 좋은 것들을 뱉어내기 시작하는 것들은 배설 반응입니다. 주로 뭐 부스럼 발진, 피부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호전 반응들을 거치고 나면 우리 몸이 건강했던 원래의 내 몸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걸 회복 반응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발열, 통증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증상별에 대해서는 한 10가지를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10가지를 꼽았거든요. 그래서 그 10가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졸림, 나른함, 권태감이에요. 이건 이완 반응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그랬죠. 안 좋았던 세포들이 건강하게 재생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뇌에 에너지랑 영양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가 안 좋을 때, 안 좋은 분일수록 이런 시간들이 좀 길어질 수 있고요. 이럴 때는 그냥 충분하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쉬어주시는 게 이런 반응을 빨리 지나가게 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면증도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거는 졸림 앞에서 얘기한 것과 뭔가 반대 현상이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 그런데 사실은 반응은 좀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비슷한 반응인데요. 우리 회복이 되면서 안 좋았던 세포들이 회복이 되면서 뇌혈관이 확장되고 여기에 독소가 배출되면서 뇌혈관에 산소랑 영양소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졸림, 나른함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좀 끌리면서 잠이 안 오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불면증보다는 앞에 졸림, 나른함, 권태감 이런 걸 겪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통증 반응인데요. 대표적으로 두통이 제일 많기는 하거든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과민 반응 중에 하나였죠. 대표적인. 그 뇌가 항상 많은 산소랑 영양분을 필요로 하지만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혈액이 일시적으로 오염이 되죠. 그러면서 뇌에 산소랑 영양분이 부족해지면서 일어난 일시적인 뇌의 통증이 바로 두통인데요. 여기서 두통이 대표적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모든 부분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위통이 올 수도 있고 관절통이 올 수도 있고 특히나 본인이 평소에 약했던 부분으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거든요. 혈관이 확장되고 독소가 유입되면 그곳으로 유입되면 백혈구들이 몰려오는데 이 백혈구는 싸우는 아이잖아요. 안 좋은 아이들과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걸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20대 때 운동을 하면서 축구 이런 걸 하면서 한쪽 발목을 좀 다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 발목이 좀 약해졌거든요. 에이즈락 제품을 먹을 때마다 이런 어떤 그쪽 발목의 통증을 호소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 건강해지는 거죠. 점점. 네. 이런 원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변비. 변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장은 육모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육모 안에 평소에 음식물들이 끼고 잘 나가지 못한 것들이 다 껴서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부풀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어느 정도 모여서 어느 정도의 양이 되어야지 배출이 되는데 이 모이는 데까지가 변비인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고요. 주로 이제 평소에 수분이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더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 체내 부족한 이런 수분을 장에서 끌어당겨서 세포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장내에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 건데, 사실 또 이 변비와 약간 반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설사잖아요. 근데 사실 원리는 같습니다. 독소랑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수분을 끌어모은다고 그랬죠, 장에서. 근데 그러면서 장이 건강해지면서 운동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그 그냥 빨리빨리 중간에 배출을 해버리는 게 바로 설사거든요. 이거는 위장 기능이 좀 약하거나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좀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 변비랑 설사 모두 수분이랑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증상들이 빨리 완화되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방귀랑 빈뇨인데요. 그림 좀 재밌지 않나요? 어떤 그림을 좀 넣을까 하고 찾다가 이런 좀 재밌는 그림을 찾아서 넣어봤는데 방독면 쓰고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뭔가 숙변이 부풀어서 변비랑 설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중간에 그 가스랑 독소를 배출하는 건데, 이게 누구는 빈뇨 현상으로 나타나고 누구는 가스가 계속 나가는 현상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어떤 현상으로 나올지는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티알미 제품을 이제 처음 드시면서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너무 이 빈뇨가 심한데 이거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해 오셨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티알미는 거의 다 같은 시기에 드셨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시기에 이 빈뇨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러네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오전 시간에 어디 이동을 하는 게 너무 약간 불편할 정도로 자꾸 화장실을 찾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원분께도 제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뭔가 걱정하는 거에서 안심하고 뭔가 내 몸에 안 좋은 게 나가는 거구나, 이런 기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부종인데요. 이거는 과민 반응 중에 하나였죠. 독소가 빠지면서 체지방이 빠지죠. 그러면서 어떤 호르몬 대사가 균형을 이루어가는데 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게 부종인 건데, 우리 신장은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이 회복되면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부종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런 부종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신장 기능이 좀 약해져 있거나 임파선 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에는 이게 붓는다 그러면 안 그래도 신장이 약한 분이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해 오면 그러면은 우리 원래 해독하거나 할 때 수분 섭취를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조금 우리 물 드시는 양을 좀 줄여볼까요?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혹시 참기가 너무 힘드신가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10명 중에 8명, 9명은 참기가 힘든 건 아닌데 걱정이 돼서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해주고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과정이니까 참을 수 있으면 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장 빨리 지나간다. 사실 부종뿐만 아니라 모든 호전 반응은 참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힘든 경우만 우리 식품 드시는 거를 잠시 하루 이틀 중단했다가 다시 먹으면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자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진짜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참을만 하거든요. 근데 다만 걱정돼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일곱 번째는 피부 염증, 두드러기, 부스럼, 종기 이런 부분인데요. 배설 반응 중에 대표적인 아이였어요. 간에 안 좋았던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로 재생되면서 전신의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되는데, 이때 안 좋은 것들, 독소, 노폐물, 병든 세포가 떨어져 나오면서 피부로 올라가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은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반응이 좀 자주 나오거든요. 간은 해독기관이죠. 그래서 사실 상당 부분을 떼어내도 스스로 재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정말 잘못된 식습관을 오래 유지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서는 이 간이 그래서 암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좀 드문 일인데 40대 이상인데 내가 뭔가 육류, 술을 과도하게 먹는다. 그러면 사실은 나는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간에는 무리가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제가 아까 항상성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몸이 안 좋아졌을 때 거기에도 적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고기를 굉장히 자주 먹는다. 그러면 우리 몸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이 그렇게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몸은 힘들지만 적응을 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적응을 한 게 아니라 내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고기를 자주 먹는다고 하더라도 속이 별다르게 안 불편하다. 나는 되게 위가 되게 튼튼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이게 몸이 좋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진짜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고기를 좀 자주 먹는다. 몇 끼니마다 먹는다. 이러면 적당한 정도의 속의 불편함을 느끼는 게 진짜 건강한 거거든요. 저는, 고기도 고기지만 저는 원래 빵을 아주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릴 때는 빵순이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고, 빵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엄마가 나중에는 빵집 하는 남자한테, 빵 만드는 남자한테 시집가라고 할 정도로 그래야지 너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그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40대가 되어서까지도 이 빵 먹는 걸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빵 많이 먹어도 속이 왜 불편해? 이랬던 사람인데 티알라인티를 2번 하고 나니까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밀가루를 먹으면 좀 어느 정도 먹으면 입에서는 맛있지만 속이 불편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집에다 빵을 사놓는 일은 절대 안 하거든요.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는 티알라인티가 진짜 굉장한 제품이구나라는 걸 오히려 또 그런 부분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는 발열인데요. 이건 회복 반응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었죠. 그간 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 백혈구가 다시금 이제 일을 제대로 하면서 세균, 독소, 노폐물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싸울 때 열이 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발열 반응인데 이런 반응들은 주로 보면 몸에 염증이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좀 호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몸에 열이 난다 이런 경우는 좀 에이즈락을 먹을 때 초반에 뭔가 한번 몸살 기운도 오면서 열이 나는 거 이런 거 겪으시는 분들 되게 좋아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9번째는 소변의 거품인데요. 당뇨병 환자 내지는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슐린을 분비하는 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제 분비를 하면서 그동안 세포 속에 쌓여있던 여러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변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때 병든 단백질들이 함께 빠져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혈뇨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좀 혈뇨가 나오면 되게 무서워할 수 있는데 이건 안심시켜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소비자가 이 티알라인티를 하시면서 빈뇨 증상과 함께 그때마다 너무 거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아주 강력하게 호소를 해오셨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제가 양자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드시는 약이 있는지도 확인을 다 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 당뇨병은 아닌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경계선상에 있는 분인지 당뇨 경계선상에 있는 분인지 물어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잘 설명을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0번째 제가 이제 뽑은 거는 갈증이에요. 우리 이렇게 해독을 할 때 평소보다 물 자주 마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갈증이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이거는 장기들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독소,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세포가 어릴 때는 세포 하나하나에
수분 함량이 90%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면 이게 70%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화될수록 세포가 되게 건조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라 그랬죠? 한 사람에 거의 30조 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 30조 개의 세포들이 다 뭔가 수분 함량을 이제 높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을 먹어도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진짜 은근히 있었는데, 물을 너무너무 많이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마시는데 조금씩 마시는데 입술이 진짜 부르터 있는 거예요. 너무 건조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외에도 입에 좀 젖은 물수건을 대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랬던 분 중에 어떤 분은 아기 셋 낳은 엄마였고 뚱뚱하진 않았지만 5호를 입는데 진짜 꽉 찬 5호였어요. 배가 그래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3개월 내내 갈증을 엄청나게 호소해서 물수건 맨날 대고 있고 이랬었는데 이분이 7% 가까이가 빠졌고요. 그리고 정말 세포가 다 건강해진다. 어릴 때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처녀처럼 처녀의 몸매와 얼굴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다. 세포 모두가 젊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런 결과를 봐서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10가지에 대한 증상을 얘기했고요. 사실 그 전에 호전 반응이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TR9T 처음으로 들어가시는 분들께 이 호전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과 안 해드리는 건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전 반응은 결론은 근육통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려서 굉장히 뭔가 호전 반응이 오지 않으면 약간 오히려 좀 서운할 정도로 이 호전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뭔가 올 때 좀 좋아하는 이 방향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설명 잘 해주셔서 이번에 챌린지 들어가시는 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다 매니아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이 강의는 한 번 들어서 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 남는 거 중에 하나는 호전 반응은 근육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해야 해요. 그죠? 네.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몸속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 제대로 설명할 수만 있다면 소개를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왜 나만 증상이 없지? 몸이 음. 안 좋은 건가? 내가 뭐 이상한 건가?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의 대상인가요? 네, 이게 호전 반응을 잘 설명해 주시고 나면, 제가 이랬잖아요. 방금 전에도 뭔가 이런 반응이 오지 않으면 서운해 하시는 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좋아질 게 없는 건가? 나는 괜히 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근데, 반대의 경우거든요. 일단 진짜로, 이렇게 호전 반응 내가 느낄 정도로 몸이 나빠지지 않은 분들, 근데 분명히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 그 세포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내가 못 느끼는 거죠. 못 느낄 정도로 약간 미미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내가 못 느낀다면 우리 측정을 통해서 처음과 끝을 해주시면 진짜 좋아진 게 하나하나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양자로 결과를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어찌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해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칼슘을 저는 좀 주목하는데요. 칼슘 우리 얘기를 듣다 보면 이분 분명히 피곤할 텐데, 뭐 예를 들면 잠을 1시간도 안 자. 매일. 그런데 나는 괜찮아.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남자분이었는데 밤낮이 다니고 1시간 안 자도 나는 충분히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이랬는데 제가 딱 들으면서 이분 칼슘 엄청 낮겠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양자했더니 진짜 어마어마하게 낮게 나왔어요. 이렇게 칼슘이 낮은 분들은
몸이 안 좋은 거를 피곤한 걸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칼슘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인데 낮은 분들은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앉아도 피곤한 거 못 느끼고 내 몸이 아파도 아픈 거 전혀 못 느끼고 이런 분들은 몸이 또 좋아져도 좋아진 것도 못 느껴요. 그래서 칼슘이 안 좋은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이런 분들은 해독 들어갈 때 본포뮬러를 거의 2배 로 들어가는 게 그래야지 좀 회복이 그나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도 우리 티알라인티랑 뭐 기본적인 영양제랑 봉포뮬러 드시고 티알라인티 끝나고 나서는 6시간씩 꼬박꼬박 자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와, 이 질문 하길 너무 잘했죠. 그 몸이 안 좋은 정도가 덜하거나 아니면 칼슘 부족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다들 지금 메모 다 하셨죠? 칼슘 부족이라고 얘기하니까 소비자와 얘기하기 참 좋은 어떤 제품과의 연결의 끈이네요. 이걸 갖고 오늘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시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라이언 라이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댓글도 좀 올려주시고요. 네.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호전 반응이 이제 자신감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소비자를 리드할 수 있는 사업 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저희 찐팬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감사합니다. 활용하실 수 있으면 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성의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무리할까요? 자, 오늘의 성의도는요. 그래서 오늘 성의도도 티알라인티 한 팀 꾸리기. 나와 티알라인티 한 팀 만들고 돈 벌자. 티알라인티 한 팀 만들고 우리 유스킨 유통권 받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유통권은 어떻게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돈에 관심 있는 거죠. 그때 보상을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컨택된 이분을 통해서 한 팀 만들고 바로 소개가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현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문영수 사장님, 오늘 진솔한 스피치 너무 감사드려요. 김경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가죠. 자, 오늘 저희는 호전 반응 들어가지 않고 이 무기를 갖고 누구를 만나는 거죠. 네, 모두 성과를 이루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문 닫을까요? 네, 댓글창에 많이 올라와요. 강현 사장님. 오늘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댓글창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더 기대하세요. 내일 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 닫을게요. 고맙습니다.